오프라인 강의 중에 그 수강생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답변에 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일단 질문은 이런 거죠. 그 수십 년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어떤 남의 땅이지만 거기에 이제 조상의 묘를 이렇게 모시고 있었다, 관리를 해왔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땅 주인이 바뀌면서 그 새 주인이 이제 이장을 하시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장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질문이었죠. 뭐 이장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주인이 그러니까. 근데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분묘를 설치하고 이제 관리를 해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게 이장을 해줘야만 하는 것인가? 이에 관해서 이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변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면 이곳은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 이런 것을 취득했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 비켜줘도 된다는 거죠. 이미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토지 소유자가 강제로 그것에 대해서 분묘를 철거하려 하거나 아니면은 분묘에 어떤 제사 지내러 가는데 방해를 한다거나 길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 배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권이죠, 물권. 지난 강의 제 채널에 이렇게 좀 들어보신 분들은 요 얘기를 몇 번 했었죠. 물권과 채권에 관해서 물권, 채권, 재산권 중에 이제 민사상 재산권 중에는 물권, 채권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겠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어떤 청구권이죠. 특정 사람한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다. 그런 것을 채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게 내 거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갑돌이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을순이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만큼 강력한 권리라는 거죠. 반대로 채권은 어때요? 특정 채무자, 그 행위를 해야 될 그 특정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 상대적인 권리죠. 그래서 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물권이다. 물권은 아까 얘기했던 대세효라고 그럽니다. 대세효, 세상을 향해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공시방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시방법. 공시, 누구나 알 수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물건 중에 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에는 공시방법이 이제 등기라는 것을 특유하게 두고 있죠. 동산은 어때요? 이거는 점유로 공시를 합니다. 점유.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저 사람 것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라는 특유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시방법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 수 있어야 주장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나.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배권, 물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 한은 그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정주의.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다음에 뭐다? 아까 관습법.
자, 관습이라는 것이 어떤 사실상의 관습이죠. 이런 것이 이제 국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오면서 사회 일반에서 법적 확신, 이것은 법으로서의 어떤 효력이 있겠다라고 확신을 얻게 된 것, 그런 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이 관습법상의 물권, 뭐가 있느냐? 부동산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분묘기지권. 이것을 이제 판례에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 여기에 나타나는 이 권리이고요. 뭐다?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 그 물권이죠, 물권.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물권.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는 건 아니죠. 관습법에 의해서 이것을 인정하니까요. 요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관습법에 의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 자,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죠, 물권. 물권이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거나 공제사, 이게 수호, 이제 뭐 관리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관리하고 뭐 지킨다는 거죠. 뭐 뜻 자체는 이제 지킨다, 지킨다, 관리한다, 뭐 이런 뜻까지 그렇게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공제사, 공제사, 제사를 받든다, 모신다는 거죠. 제사를 모신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묘의 기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쓰죠. 터기자의 그 땅지자죠. 그 분묘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밑에 땅이죠. 땅 요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하는 거죠. 분묘기지. 분묘의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지상권과 유사한 그런 물권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분묘기지권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그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물권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물권은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이제 그 공시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외부의 봉분 같은 걸로 이제 공시를 하는 거죠. 봉분이 없다면 그냥 땅에 이렇게 묻혀 있다면은 외부에서 안 보이죠. 평장이죠. 평장. 몰래 평장 또는 암장 몰래 이렇게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평평하게 봉분 없이 이러고 돌멩이요다 하나 놔뒀다. 이 아무도 알 수 없죠. 이 안에 무덤이 있는지 분묘가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이건 공시된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이나 어떤 봉분 등으로 그 분묘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분묘가 있다는 것을 외부에 공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된다. 자,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뭐냐?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 발생한다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에 그냥 분묘를 설치했다고 하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죠. 소유권 자기 땅이니까 이런 제한 물권이라 그러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형태의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소유권 안에 이미 내가
거기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 토지에는 설치한 뒤에 소유권이 없어지는 경우에 그 양도를 했다. 양도. 설치 후에 양도를 했다. 타인에게. 근데 이 분묘에 관해서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타인 소유권은 타인한테 넘어가되 이 나는 분묘, 이 설치한 내가 내 땅일 때 설치한 분묘에 대한 그런 분묘 기지권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시효 취득이죠. 시효 취득. 이거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시효. 이것도 20년 시효에 걸린다고 판례상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우리 소유권 그 점유 취득 시효 같이 20년 동안 이 분묘를 설치해서 수호 봉제사, 즉 관리를 해왔다면은 그러면 평온 공연 이용권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왔다면은 타인 소유 토지의 승낙 없이 그렇게 설치했더라도 20년 경과로서 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라고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그 조상의 그 분묘를 설치 후에 그 관리를 해오고 제사를 지내오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때 당시에 당초 설치 시에 승낙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이런 것들은 안 따지더라도 시효 취득으로 이미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어떤 경우라도 분묘기지권을 이미 취득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 요구에 그렇게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름이 분묘기지권이지만 사실상 이제 분묘기지권,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제사를 모시는데 필요한 범위에서는 분묘의 기지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봉분이 있고 이 밑에 유골이 있는 관이 묻혀 있고 이 유골이 있는 뭐 여기에 뭐 유골이 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대로 묻혀 있을 수도 있고 관에 뭐 그렇지만은 요 기지는 여기죠. 딱 요 땅인데 근데 여기 이제 출입을 해야 되고 그죠? 진입로부터 출입을 해야 되고 여기 주변에다가 뭐 앞에 뭐 이제 음식도 놔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주변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호와 봉제사,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그 주변 공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이다.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다 보면은 뭐 예전에 그런 것도 한번 봤었는데 분묘가 이렇게 있어요. 분묘가 이렇게 있고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사람인데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이 땅 주인이 말이지 이것을 이장을 하라. 아니면 이제 뭐 문중 땅이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딴 데다가 그 납골 땅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로 이제 다 옮겨 모시자라고 했는데 이쪽에서 가보니까 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냥 여기 두는 게 낫겠다. 혹은 다른 위치를 한번 좀 찾아봐 달라.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위치가 너무 좋지 않다. 라고 했는데 그에 관해서 이제 그 다툼이 생긴 거죠. 왜 빨리 그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소유자로 돼 있는 뭐 문중 땅이 아니고 이제 이 문중원의 그 개인 소유 땅이었겠죠. 안 빼니까 이제 자꾸 뭐 연락하고 하다가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봉분이 있잖아요. 요 옆에를 다 파놓은 거야. 이렇게 파놓은 거야. 위에서 보면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주변을 이렇게 판 거야. 이렇게 도넛처럼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질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도 옛날부터 이게 굉장히 몇백 년 됐다든가 뭐 그래 굉장히 오래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있어 온 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묘기지권이 이미 있는 것이고 이 주변에 이 땅을 파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요 주변 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방해 배제 청구권을
소송으로서 행사해서 이것을 원상복구 시켜달라. 우리 이거 수호 봉제사 해야 되니까 관리하고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소로서 이제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손해배상 같은 부분들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주변 것까지, 주변 땅까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다.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그런 한도에서, 필요한 한도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다면은 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지상권 유사물권인데, 지상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지상권 뭐죠?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뭐 이런 거, 공작물, 그 다음 수목,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다 설정하는 그런 물건이죠.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이제 최단 기간, 짧은 기간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고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의해서 그 최단 기간을 넘는 그런 기간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인데 이 존속기간이 통상은 이게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는 그 세 가지 요건 중에 뭐가 제일 많겠나? 아무래도 입증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번 시효 취득이 가장 많습니다. 시효 취득, 그죠? 20년 이상 그 분묘를 타인의 승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승낙 없더라도 20년 이상 그렇게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해왔다. 평온 공연하게. 라고 해서 시효 취득으로 이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시효로 취득한 거죠. 그냥 당사자 간에 어떤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사이의 존속기관에 관한 약정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존속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미 발생한 그 토지를 사는 사람이나 매매 계약에 의해서 사든가 아니면은 경매로 사든가 우리 경매 정보 같은 거 대법원 이렇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임야 같은 데는 분묘 수기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해서 이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있음 이런 이제 현황조사서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가 경락받은 낙찰자라든지 아니면은 매매계약에 의해서 매수한 매수인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주 지랄인 거지. 이게 분묘기지권 이게 없다. 분묘가 존재하는 한 분묘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수호 봉제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한은 이게 무한정 인정된다는 거죠. 무한정 계속 인정된다는 거지. 계속.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골 때리는 거죠. 물론, 이 분묘 이제 설치자,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히 아주 좋은 권리죠. 좋은 권리다. 이게 장묘 문화가 이제 점점 또 변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그런 분묘를 앞으로 대가진하면서 관리 안 하게 되는 그런 땅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무한정이다. 기한이 없다는 거죠. 기한이 없다. 언제까지? 분묘가 존속하고 관리 계속되는 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분묘가 있는데 분묘가 있고 분묘 이제 기지권이 있어요. 기지권이 있는데 이렇게 주로 이제 경사도 이렇게 지고 주로 임야에 많이 있으니까 폭우가 막 해가지고 이 산 사태가 나가지고 이 봉분이 이게 멸실돼 버렸어. 쓸려 내려가 버렸어. 이렇게 그 봉분이 없어졌어. 봉분이 없어지고 흙이 막 패이고 이렇게 흙이 막 패이고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이제
관이 딱 있고 유골이 딱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분이 없어졌지. 아까 공시 방법이 없어졌죠.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나요?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한다. 이게 유골이 아직 있고 일시적으로 이게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뭐다? 이것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이건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곳. 그래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일시적인 멸실로서 복구가 가능하다면은, 그러면 분묘기지권 역시 존속한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중요한 이제 좀 변화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장사법이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이건 그 상업 아니죠. 상업 아니고 장사, 장례, 그 일사자, 그 장례 치르는 일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2001년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여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에 관한, 그 타인의 토지에 이제 승낙 없이 그렇게 설치를 했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수호와 봉제사를 해왔다면은 어떻게 된다? 분묘기지권 취득한다, 시효 취득한다 라고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부정합니다. 여기서는, 이 법률에서는 명문으로 그에 배치되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했는 경우에는 그 영고자, 그 분묘 설치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 토지 소유자한테 그런 토지 사용권이나 기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명문으로. 그러면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많은 분쟁들이 생기죠. 그 전에 이제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이 법에 따라서 그 관습법은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이 법에 보면 이제 내용에 그런 것, 토지 사용권 같은 것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미 명문으로 이제 규정했으므로 그런 것들은 이제 인정이 안 된다. 명문 규정이 우선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다툼들이 생기죠. 이 법에 따라서. 근데 이 법 부칙에 보면은, 부칙에 그 이 법 시행일인 요 이후에 설치된 분묘, 요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토지 소유자한테 승낙 없이 설치한,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그런 분묘, 그걸 토지 소유자한테 그 영고자가 어떤 토지 사용권이나 기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은 이 날짜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한다라고 이제 부칙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해서 이제 그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례들이 있죠. 그런 판례들을 보면은 그 부칙 규정에 따라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분묘 기지권이 시효 취득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습법 자체가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장사법 시행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분묘기지권에 관한 그런 관습법 그 자체가 이제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화장률 증가라든지, 이제 대체로 화장 많이 하죠, 요즘. 화장률이 증가하고 뭐 그런 장묘 문화의 어떤 그 좀 바뀐 그런 세태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매장 문화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인식들, 그런 관습에 대한 법적 확신, 사회 구성원들의 확신 같은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법적 확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민법이 이제 1960년에 이제 제정이 돼요. 1960년. 이때부터, 이 전후부터 계속 인정되던 거예요.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인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이렇게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런 관습법은 폐지됐다라고 하면 그런 지금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들이 아주 많은 양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란들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폐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긴 하지만 장묘 문화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은 맞아요. 그죠? 누구나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매장 문화, 매장 중심의 어떤 장묘 문화 하에서 탄생한 그런 관습법상 어떤 물권인 그런 분묘기지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당연히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조금 판례 변경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판례 변경이 아니더라도 장사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 날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전에 설치된 그런 분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분묘들에 한해서 아직까지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습법상의 그런 물권으로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이제 인정된다. 분묘의 수호 그리고 봉제사, 제사를 모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분묘의 기지 그리고 주변 공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권이다.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라는 것이고요. 성립 요건으로는 타인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놓고 요 땅을 팔어. 근데 이 분묘를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생긴다. 세 번째는 시효취득이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해온 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타인 토지에다가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죠. 무단으로 그렇게 설치한 경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더라도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그렇게 분묘를 관리해왔으면 시효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을. 그 다음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의 존재와 수호봉제사가 이루어지는 한 계속 존속한다는 거죠. 무기한. 계속. forever. 자, 2001년 1월 13일 장사법이 시행이 되죠. 장사법에 따라서 이제 분묘기지권 그런 시효취득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구칙에서 그렇게 두고 있죠. 그 이후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